세계질서 분석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메네이에게 보내는 최고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다. 당신은 지금 일어나서 모스크바로 가서 바샤르 아라사드 바로 옆에 앉을 수 있다. 앉을 사람들끼리 딱 맞춰 앉아라. 더는 연기하지 말고. 테헤란은 역사상 가장 심각하고 가장 파괴적인 48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밤 수도는 공식적으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떠들던 질서는 이제 가로등보다 더 밝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1월 9일에서 1월 10일로 이어지는 결정적 시간대에 분노한 150만 명이 고속도로를 봉쇄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 약칭 IRGC의 본부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마슈하드의 종교 권위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정권이 킬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인터넷을 끊었지만 스타링크 위성은 물라 정권의 어두운 장벽을 뚫어버렸습니다. 네트워크를 끊으면 진실까지 꺼질 거라 믿는 그 발상, 그야말로 조직적인 순진함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이 붕괴를 초단위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레자 팔라비의 지시에 따른 공격 촉구가 나온 뒤 하메네이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2가지뿐입니다. 여러분이 보셨듯 핵심은 계속해서 거리를 장악하고 검문 차단선을 세워 정권의 탄압을 막고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손이 비면 그들은 특기대로 움직이니까요. 누구나 다 아는 그 방식으로 말입니다. 항복하든지 아니면 트럼프의 공습을 맞이하든지 테헤란이 무너지면은 역사는 다시 쓰입니다. 사건의 진원지인 테헤란은 한때 정권의 심장이었지만 가장 빠르게 통제력을 잃은 곳이 되었습니다. 불씨는 실제로 1월 8일에 점화되었지만 정권의 등뼈가 꺾인 순간은 1월 9일 밤 테헤란의 안다르구 지역이 함락된 때였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절대 통제는 금간유리처럼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정권은 시위를 소규모 집단의 폭동으로 규정하려 했지만 현장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는 전혀 다른 현실을 외칩니다. 전면적 시스템 붕괴입니다. 고전적인 거리 행동을 넘어 시위대는 군사작전을 지휘하듯 조직적으로 전략 요충지와 정부 건물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안기구는 이유를 찾느라 긴급회의나 하고 있는 듯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한 거리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고 이 대규모 집중은 정권의 보안 프로토콜을 마비시켰습니다. 예상대로 정권의 대응은 디지털 질식 시도였습니다. 통신정보부는 킬스위치 프로토콜을 가동해 1월 9일 밤 8시 무렵 국가 인터넷 백본을 겨냥했습니다. 테헤란과 서부주들의 인터넷 트래픽은 즉시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정권은 나라를 세계로부터 격리해 어둠 속에서 학살을 벌일 계획이었습니다. 누가 보지 못하면 자신들은 무죄라고 믿는 그 방식대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한 수는 기술적 비대칭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해외에 일한 디아스포라가 비밀리에 국내로 들여온 스타링크 위성과 단말기는 정권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우회했습니다. 영상은 VPN 터널을 통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디지털 블랙아웃은 정권의 무능을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패닉을 드러내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끄면 끌수록 더 드러나는 스스로 폭로하는 꼴입니다. 지상 상황은 시위에서 비대칭 도시존으로 바뀌었습니다. 테헤란 북부의 부유한 지역부터 남부의 빈곤한 노동자 지구까지 150만 명이 안다르구 대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 군중은 보안 병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의 수학적 한계를 넘어섭니다. 15,000명의 경찰과 바시지 병력은 이 사람의 바다 앞에서 무력화되었습니다. 바시지의 핵심 본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던 준군사 조직의 본거지와 기술 장비, 물류 창고는 시위대에게 포위되어 불탔습니다. 두렵다던 그 힘은 사람의 바다 앞에서 순식간에 침묵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전술적 전개는 파르스주에서 시민들이 IRGC 시설 하나를 점거한 사건입니다. 이는 시위가 무장 저항의 가능성에 닿을 정도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구호만 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권의 탄압 장치를 해체하고 전략 거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치안부대는 사냥꾼에서 먹잇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테헤란 거리에서 장갑차가 간단한 몰로토프 칵테일과 바리케이드에 가로막혀 불타는 장면은 그날 밤 고속도로 위에서 IRGC의 무적 신화를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신화는 들을 때는 거창하지만 현실을 만나면 종이장처럼 찢어집니다. 궁지에 몰린 정권은 마지막 수단으로 가장 위험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핵 협박입니다. 서방 정보기관 쪽으로 흘러나온 정보에 따르면 이란은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면 24시간 안에 핵무기를 만들겠다. 기술적으로 이는 우라늄 농축이 무기급인 90%에 도달했고 남은 것은 기폭, 메커니즘 조립뿐이라는 자백입니다. 한마디로 겁을 주면서 동시에 자기 패를 스스로 까는 셈입니다. 건드리면 위험하다고 외치며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친절히 설명하는 꼴입니다. 그러나 이 위협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절망적인 공격성의 발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허세를 꿰뚫어보고 판을 뒤집었습니다. 시위대 한 명이라도 죽으면 우리는 하메네이를 겨냥하겠다는 선언은 정권의 핵 전략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독일 람슈타인 기지에서 이륙하는 C-17 글로브 마스터 군수 수송기들이 레이더 화면에서 번쩍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 위협이 빈말이 아니라 미국이 실제 군사 개입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입니다. 이번에는 그저 깊은 우려라는 의례적 문장으로 끝내려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번 봉기는 정치적 요구만이 아니라 경제와 생태 붕괴의 폭발이기도 합니다. 정권은 수년간의 무능과 부패로 국가의 수자원을 고갈시켰습니다. 테헤란 주변의 댐이 말라가고 농업이 쇠락하며 수백만 명이 갈증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은 대중의 분노를 생존의 문제로 끌어올렸습니다. 시위의 뒤에는 정치적 자유의 요구만이 아니라 물, 곧 기본적인 생명권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는 정권이 무엇을 하든 꺼지지 않을 생존 투쟁임을 보여줍니다. 물이 없으면 복종도 없습니다. 방정식은 그만큼 단순하며 물라 정권은 그 방정식의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설명을 길게 할 필요도 없을 만큼 명확합니다. 경제 전선에서는 교살 전략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권의 생명선인 하르그 섬의 석유 터미널과 주요 도시의 대시장들이 조직적인 총파업으로 멈춰섰습니다. 이란 경제의 심장인 바자리 계층의 폐업은 1979년 혁명에서 샤를 무너뜨렸던 바로 그 메커니즘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늘이 하메네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석유 노동자 파업은 즉각 정권의 현금 흐름을 끊어버렸습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유조선들이 적재하지 못하면서 공급 충격이 발생했고 이는 테헤란뿐 아니라 베이징의 에너지 안보까지 위협했습니다. 자유시장 환율에서 리알이 사상 최저로 추락하자 정권은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자기 보안 병력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보안 병력은 원래 질서 유지를 위해 돈을 받던 조직이었지요. 그들만의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심리적 붕괴는 상징의 전쟁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거리에서 휘날리는 깃발은 더 이상 정권의 깃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페르시아의 정체성과 현대성을 상징하는 사자와 태양 깃발입니다. 이 깃발의 교체는 가장 구체적인 시각적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정부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1979년에 세워진 이슬람 국가 구조와 그 전체 가치 체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타브리즈에서 테헤란에 이르기까지 동상 위에 이 깃발을 거는 것은 정권의 이념적 정당성이 지워졌다는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팔라비 시대를 황금기로 기억하며 라샤, 영원히 평안하라 같은 구호로 현 신정 체제에 맞서 세속 국가를 원한다는 열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를 때는 설교도 더는 신성하지 않습니다. 이 파급은 정권 내부의 충성고리도 깨트리고 있습니다. 이란 경찰과 일부 보안 세력이 시민에게 개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지하는 정황은 공포의 임계점이 넘어갔음을 보여줍니다. 독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경찰이 군봉을 내려놓고 시민과 함께 행진할 때입니다. 그때 권력은 메아리만 남습니다. 정권이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레바논에서 외국 민병대나 헤즈볼라 요소를 끌어들이려 한다는 소문은 그들이 자기 국민과 완전히 단절되었고
이제 점령군처럼 행동한다는 자백입니다. 그러나 150만 명의 홍수 앞에서 어떤 용병도 승산이 없습니다. 얼마를 주고 고용하든 정당성은 살 수 없습니다. 결국 레자 팔라비 왕세자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메시지와 트럼프가 약속을 지키라는 촉구는 거리의 무정형 분노에 정치적 방향을 부여했습니다. 트럼프의 위협이 하메네이를 정조준하자 정권의 안보 엘리트층에는 광범위한 공황이 번졌습니다. 장군들과 고위 관료들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운명을 함께하느냐, 아니면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를 제물로 바치느냐. 테헤란 공항의 전용기 움직임과 모스크바로의 도피 계획은 쥐들이 침몰하는 배를 버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충성은 비행기 표가 있을 때까지만 유지되는 셈입니다. 즉 정권은 내부에서부터 해체되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불길은 단지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동에서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전략 아키텍처를 파괴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태의 최대 패배자 중 하나는 분명히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이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의 핵심 공급원이며 서방 제재를 우회하는 물류 후방이기도 합니다. 테헤란이 무너지거나 내전으로 치달으면 러시아의 군수 공급망은 즉각 끊어집니다. 카스피해를 경유하는 국제 남북 운송 회랑, 약칭 INSTC는 이란의 혼란으로 마비되었습니다. 이 회랑은 러시아가 인도와 아시아 시장으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관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문은 잠겼고 열쇠는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이란 관료들이 모스크바로 달아난 장면은 크렘린이 이 전략적 손실을 받아들이고 피해 통제에 들어갔음을 확인해 줍니다. 쉽게 말해 알겠다, 다음엔 조심하겠다 하는 식의 후퇴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상황이 전면적인 에너지 악몽입니다. 베이징은 이란 석유의 90%를 구매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위안화 결제로 달러 패권에 도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르그 섬에 대한 타격과 정권 교체 가능성은 중국의 값싸고 전략적인 석유 공급원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친서방 팔라비 정권이 테헤란에서 권력을 잡는다면 중국과 체결한 25년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은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에서 중동 구간이 붕괴하고 베이징이 서방 영향권의 걸프 국가들에 다시 의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 계산은 변수를 만나면 단기 문제로 쪼그라듭니다. 중국의 침묵과 불안한 관망은 전략적 투자가 불길 속에서 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모습에 다름없습니다. 지역 방정식에서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구조는 중심 기지를 잃었습니다. 테헤란의 재정과 군사 물류 지원이 사라지면 헤즈볼라, 후티, 이라크의 무장단체들은 현장에서 산소를 빼앗긴 조직이 될 것입니다. 마슈하드와 타브리즈의 붕괴는 이 대리전 네트워크의 후원자가 파산했음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란 시민들의 이란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구호는 수년간의 대외 모험이 국민 눈에는 정당성이 없었음을 입증합니다. 미국과 동맹에게 이것은 의미가 큽니다. 수십 년간 가장 큰 위협이 외부 군사 개입이 아니라 내부의 대중혁명으로 무력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얻은 최대의 전략적 승리입니다. 트럼프의 나는 하메네이를 제거하겠다는 발언은 세계 외교에서 건드릴 수 없다는 인식을 깨뜨렸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우리는 우려한다며 관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규칙을 바꾸는 집행자가 되었습니다. 말은 짧고 행동은 길며 그 행동은 사람을 진짜로 잠 못 들게 합니다. C-17의 지역 배치는 말이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란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묶인 러시아, 대만에 압박을 가하는 중국을 향하기도 합니다. 붉은 선을 넘으면 대가는 무겁고 피할 수 없습니다. 사자와 태양 깃발 아래 이란이 서방 축으로 복귀한다면 이는 냉전 종식 이후 유라시아 권력 균형에서 가장 큰 이동을 만들어내고 카스피 분지에서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새로운 안보 아키텍처를 세울 것입니다. 1월 9일 밤 테헤란 거리에서 타오른 불길은 47년 된 신정의 종말만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1세기의 첫 번째 대형 지정학적 지진입니다. 하메네이 정권은 킬스위치로 국민을 어둠 속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몰락을 준비했습니다. 불이 이미 집 한복판에서 타오르는데 불을 끄려고 전등을 끄는 꼴이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이 고백했다고 하는 정신적 파산은 이제 물리적 파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차도 막지 못하고 총알도 겁주지 못하는 절대적 붕괴입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급자, 중국의 주유소, 중동의 혼란 공장은 자국민의 의지 아래 짓눌려 부서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투기가 머리 위로 굉음을 내며 지나가고 레자 팔라비 왕세자의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울리며 수백만 명이 광장으로 모여드는 순간 역사는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하메네이가 도망칠 곳은 더 이상 없습니다. 숨을 피할 은신처도 없습니다. 그날 밤 꺼진 불빛은 이란 위로 내려앉은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권 위로 내려진 장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은 다시는 열리지 않도록 꿰매어졌습니다. 내일의 이란은 오늘의 불길과 사자와 태양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